조선 세조 12년 음력 10월 보름. 강원도 깊은 산골 구름도 쉬어 넘는다는 험한 고개 아래 김대감 댁에서는 혼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래청에 울려 퍼진 것은 축하의 웃음이 아니라 비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던 시각, 하인 하나가 신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자 하인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혼례복을 입은 신부가 방바닥에 쓰러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얀 비단 혼례복 아래로 입가에 검은 핏자국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깨진 술잔과 엎질러진 혼례주. 하인의 비명이 새벽을 찢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신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대청마루가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혼례집은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김대감이 달려왔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은 딸의 시신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옥분아, 내 딸 옥분아. 이게 무슨 일이냐?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관리가 현장을 살폈습니다. 신부의 입술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검게 변했습니다. 독입니다. 독살로 보입니다. 술잔을 확인한 포졸이 말했습니다. 혼례주에 독이 탔습니다. 부자독입니다. 김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석주는 어디 있느냐? 신랑놈은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신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사방을 뒤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신랑놈이 달아났습니다. 김대감이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삼배옷을 입은 나무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나무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과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포졸들이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태연하게 걸어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대감마님. 김대감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석주를 가리켰습니다. 이놈, 내가 내 딸을 죽였구나. 내가 혼례주에 독을 탔구나. 석주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 아씨는 제가 신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거짓말. 그럼 내 몸에 묻은 피는 무엇이냐? 석주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멧돼지 피입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갔다가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도끼로 잡았습니다. 이 한밤중에 산에 혼례를 치른 신랑이. 석주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신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옥분 아씨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밤새 문 밖에서 기다렸지만 끝내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견딜 수 없어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같은 천한 상놈을 내 딸이 어찌 받아들였겠느냐? 그렇다면 왜 저와 혼인을 시키셨습니까?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저를 사위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감마님의 목숨을 구했을 때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 한 말이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셋째 따님을 선택했습니다. 옥분 아씨를. 왜 하필 옥분이를? 석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포졸이 나섰습니다. 일단 포승줄을 채워라. 현장에 혼자 있었으니 의심은 충분하다. 포졸들이 석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주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비단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둘째 언니 향이었습니다. 향아, 넌 왜 여기? 향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석주 낭군은 결백합니다. 제가 봤어요. 뭘 봤다는 게냐? 어젯밤 옥분이가 혼자 부엌에 갔어요. 한밤중에. 부엌에?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병을. 김대감이 향이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독약이었을까요? 향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옥분이는 요즘 이상했어요. 혼잣말을 많이 했어요. 저주라는 말을 계속. 석주가 처음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주요? 향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는 자신이 저주받았다고 믿었어요. 자신과 혼인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래서 석주 낭군을 지키려고 스스로. 향이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대감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관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시신을 다시 확인해 봐야겠소. 그리고 부엌을 수색하시오. 독약병이 있는지.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석주는 멍하니 옥분이의 시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의 첫째 언니 홍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홍이가 관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옥분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오? 홍이가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이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이. 김대감이 홍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홍아, 무슨 소리냐? 홍이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석주 낭군, 당신은 왜 옥분이를 선택했습니까? 왜 하필 옥분이를?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옥분 아씨의 마음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봤다? 네. 홍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도 봤겠군요. 제 마음도 향이의 마음도. 석주가 침묵했습니다. 홍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압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 사람의 기운을 보는 눈.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주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옥분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을 선택한 이유를.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봤다고. 홍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당신은 봤겠군요. 제 안에 있는 검은 그림자를. 향이 안에 있는 붉은 욕망을. 석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안에 있던 황금빛 빛도 봤겠죠. 슬프지만 따뜻한, 외롭지만 선한 빛을. 석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옥분 아씨를 선택했습니다. 홍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홍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았어요. 아니, 저주받았다고 믿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관리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오? 홍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석주 낭군이 우리 아버지를 구한 그날부터. 홍이가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모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옥분이를 선택하면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마당에는 죽은 신부, 피투성이 신랑, 우는 둘째 딸, 그리고 무표정한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일단 모두 관하로 가시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오. 석주가 끌려갔습니다. 옥분이의 시신은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이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 옥분아, 미안해.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던 그 산에서 김대감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혈기왕성했던 그는 직접 활을 들고 산짐승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운이 나빴습니다.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김대감을 덮쳤습니다. 송곳니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인들이 활을 쏘았지만 맞히지 못했습니다. 김대감이 쓰러졌습니다. 멧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도끼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멧돼지의 머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삼배옷을 입은 젊은 사내였습니다. 이름은 석주.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무꾼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날 구했느냐? 석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합니다, 대감마님.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김대감이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해라. 석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의 사위가 되고 싶습니다. 김대감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저에게 따님 한 분을 주십시오.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김대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지만 천한 나무꾼을 사위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의 은인 앞에서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좋다. 약속하마. 우리 집에 와서 세 딸 중 한 명을 내가 직접 선택해라. 석주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그렇게 석주는 김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천석군 김대감이 나무꾼을 사위로 맡는다는 소문이.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세 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첫째 딸 홍이는 25이었습니다. 얼굴이 달처럼 고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검은고도 탔습니다. 둘째 딸 향이는 23이었습니다. 얼굴이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춤을 췄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셋째 딸 옥분이는 20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들과는 달랐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키가 남자만 했고 얼굴은 살에 파묻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김대감이 석주에게 물었습니다. 자, 선택해라. 세 딸 중 누구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당연히 첫째나 둘째를 고르겠지. 저런 천한 놈이 무슨 복으로 저런 미인을 얻겠는가. 석주가 천천히 세 딸을 바라봤습니다. 홍이가 계산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향이도 수줍은 척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홍이 주변에는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탐욕과 질투의 기운이었습니다. 향이 주변에는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욕망과 집착의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황금빛 빛이 감돌았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외롭지만 선한 빛이었습니다. 석주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홍이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향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석주가 멈춰섰습니다. 옥분이 앞이었습니다. 저는 셋째 따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대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쳤나? 저 미인들을 두고 왜 눈이 먼 게 분명해. 홍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향이가 부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엔 뭔가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옥분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석주가 옥분이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 아씨,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옥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석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게는 보입니다. 아씨의 진짜 모습이, 그 아름다운 영혼이. 옥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밤 홍희와 향이가 은밀히 만났습니다. 홍희의 방이었습니다. 향이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저 천한 나무꾼이 우리 집안의 사위가 되다니. 홍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해, 향아. 아직 1년이 남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홍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혼례가 취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부가 사라질 수도 있고. 향이가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홍희가 향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석주를 좋아하지? 향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우리끼리 뭘 숨기겠어. 향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네, 좋아해요. 첫눈에 반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향이가 놀라 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도? 홍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눈빛이 맑아. 거짓이 없어. 그런데 왜 옥분이를 선택한 거죠? 홍희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문제야. 석주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옥분이가 말했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무슨 뜻이에요? 홍희가 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향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 혼례를 막을 수 있어. 어떻게요? 홍희가 속삭였습니다. 옥분이에게는 약점이 있어. 너도 알지? 그 저주 이야기. 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약혼자와 두 번째 약혼자가 죽은 거요? 홍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언니 설마. 홍희가 향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벽에도 귀가 있어. 두 자매는 밤새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짠 계획은 잔혹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우물가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하인이 발견했습니다. 며칠 뒤 옥분이의 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옥분이는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한 달 뒤 옥분이가 먹은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토해냈기에 살았습니다. 김대감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처럼 보였습니다. 석주도 눈치챘습니다. 옥분이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석주 낭군 괜찮아요. 저는 익숙해요. 무슨 뜻이요? 옥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누군가 항상 저를 없애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끈질기게 살아남았어요. 왜 그런 일이? 옥분이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석주가 놀랐습니다. 옥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주어진 아이예요. 진짜 옥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어머니도 함께.
그리고 같은 날 산에서 저를 발견했대요. 그럼 저는 누군가에 버려진 아이예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유언 때문에 저를 키웠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알아요. 제가 가짜라는 걸. 석주가 옥분이를 안았습니다. 옥분 아씨는 가짜가 아닙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진짜인 사람입니다. 옥분이가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옥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포옹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후 향이가 옥분이를 찾았습니다. 옥분아, 할 이야기가 있어. 언니, 무슨 일이에요? 향이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석주 낭군에 대해서야. 언니가 조사를 좀 했어. 석주 낭군이요?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주 낭군의 과거를 아니? 그 사람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향이가 속삭였습니다. 석주 낭군의 아버지는 역적이었어. 반역죄로 죽었대. 그리고 어머니는. 향이가 옥분이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에서 아이를 낳고 죽었대. 그 아이가 바로 석주야. 옥분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석주 낭군도 저처럼. 그래. 역적의 자식이지. 그리고 너도 알지?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에게 내리는 저주를. 옥분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향이가 계속했습니다. 너희 둘 다 저주받은 아이야. 함께하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석주 낭군을 위해서라도 혼례를 취소하는 게 좋을 거야. 옥분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향이가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옥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향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도 저주받았고 석주도 저주받았다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석주를 만나 진실을 확인하기로. 다음 날 옥분이는 석주를 불렀습니다. 은밀하게 숲속에서 만났습니다. 석주 낭군, 여쭤볼 게 있어요. 무엇이든 물으시오. 낭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석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습니다. 옥분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죄가 있으셨나요?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석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옥분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네요. 석주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버려진 아이였어요. 누군가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이었습니다. 석주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 아씨,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 약혼자들은. 석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아씨의 잘못이 아닙니다. 옥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저주를 믿어요. 그리고 낭군을 잃고 싶지 않아요. 석주가 옥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아씨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싸웁시다. 이 저주든 뭐든.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혼례 한 달 전 김대감이 쓰러졌습니다. 혼례 한 달 전 저녁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서재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대감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진맥을 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입니다. 독을 드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의원이 탁자 위의 차를 확인했습니다. 이 차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부자독입니다. 누가 차를 들였소? 하인이 떨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혼자 드셨습니다. 김대감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원이 토하게 하고 해독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이 깊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세 딸이 달려왔습니다. 홍이, 향이, 그리고 옥분이. 아버님, 아버님. 김대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딸들을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홍이를 불렀습니다. 홍아, 가까이. 홍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대감이 속삭였습니다. 옥분이를 지켜라. 그 아이는 무고하다. 김대감의 손이 떨어졌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홍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이 도착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대감의 차를 준비했소?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부엌 아주머니가 준비했습니다. 부엌 아주머니가 불려왔습니다. 떨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차를 준비했을 뿐입니다. 독 같은 건 넣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독을 탔단 말이오?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준비해서 서재 앞에 두었을 뿐이에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차를 둔 후에 누가 지나갔소? 아주머니가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두웠으니까요. 하지만 누군가 치마 입은 사람이 지나간 것 같긴 해요. 여자였단 말이오? 네. 아마도. 관리가 세 딸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저녁 세 분 다 어디 계셨소? 홍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소? 홍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향 아씨는? 향이도 대답했습니다. 저도 제 방에 있었어요. 역시 혼자였소? 네. 관리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옥분 아씨는? 옥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갔었어요. 부엌에? 왜? 배가 고파서요.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몇 시쯤이었소? 해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와 포졸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4시. 김대감이 차를 마신 시각과 비슷했습니다. 부엌 아주머니, 옥분 아씨가 부엌에 왔소?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었어요. 음식을 좀 먹고 갔어요. 그 후에 아씨가 어디로 갔는지 보았소? 아니요,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서. 관리가 옥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 아씨, 혹시 서재 쪽으로 가셨소? 옥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엌에서 제 방으로 바로 갔어요. 증인이 있소? 옥분이가 침묵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계속해야겠소. 모두 각자 방에서 대기하시오. 세 딸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홍이가 향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향아, 자니? 언니, 들어와요. 홍이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 내가 한 거니? 향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 차에 독 탄 거. 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 아버지를... 홍이가 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정해. 난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 저는 안 했어요. 그럼 옥분이가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이가 부엌에 있었대요. 그 시각에 홍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옥분이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없어. 혼례 때문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홍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허락하셨어. 어쩔 수 없이지만. 그럼 누가?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포졸이 김대감의 서재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문서를. 관리가 문서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유언장이요? 유언장이었습니다. 김대감이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관리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 김덕수는 정신이 온전할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으면 재산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첫째 딸 홍이에게는 논 50마지기를, 둘째 딸 향이에게는 밭 30마지기를, 그리고 셋째 딸 옥분이에게는. 관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나머지 모든 재산을.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관리가 계속 읽었습니다. 옥분이는 비록 내 친딸은 아니나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 언니들은 재물을 탐하나 옥분이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 재산을 옥분이에게 물려준다. 하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홍이와 향이가 부려왔습니다. 관리가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두 분은 이 유언장을 알고 계셨소? 홍이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향 아씨도? 향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 관리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유언장의 존재를 알았다면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관리가 명령했습니다. 세 따님의 방을 모두 수색하라.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홍이의 방, 향이의 방, 옥분이의 방을 뒤졌습니다. 한시진 후 포졸 하나가 무언가를 들고 왔습니다. 관리님, 이걸 찾았습니다. 작은 병이었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안쪽에 검은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디서 찾았소? 포졸이 대답했습니다. 향 아씨 방에서요. 옷장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향이를 쳐다봤습니다. 향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건 제게 아니에요. 관리가 병을 확인했습니다. 부자독병이요. 김대감을 죽인 바로 그 독. 향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가 제 방에 넣은 거예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관리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향 아씨를 체포하라. 포졸들이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향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안 했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향이를 붙잡았습니다. 포승줄을 채웠습니다. 홍이가 나섰습니다. 관리님, 잠깐만요. 제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지 않소? 누군가 모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모함한단 말이오? 홍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향이가 끌려갔습니다. 옥분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밤 홍이가 옥분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옥분아, 자니? 언니, 들어와요. 홍이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이를 마주 앉았습니다. 옥분아, 솔직히 말해줘. 내가 한 거니? 옥분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가요? 아버지를 독살한 거, 그리고 향이 방에 증거를 숨긴 거. 옥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도 저를 의심해요? 홍이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 옥분이가 홍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죽일 이유가 없어요. 유원장은? 유원장도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홍이가 옥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언니가 믿을게. 홍이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옥분아. 네, 언니. 홍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홀래.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옥분이가 놀랐습니다. 왜요? 홍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상중에 혼례를 올릴 순 없어. 그럼 언제? 홍이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옥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석주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향이가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했습니다. 독약병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향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홍이가 향이를 찾았습니다. 향아, 괜찮니? 향이가 홍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언니, 저 알아요. 뭘? 향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가 한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제 방에 증거를 숨긴 거. 홍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향이가 일어났습니다. 언니는 유원장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옥분이에게 주려 한다는 걸. 홍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향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죠. 홍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향이가 소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뭔데? 향이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부엌 아주머니의 진술서예요. 제가 은밀히 받아냈어요. 아주머니가 봤대요. 언니가 서재로 가는 걸. 홍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향이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방에서도 찾았어요. 독약을 산 영수증을. 향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홍이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내가 내 방을 뒤졌어? 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 했잖아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두 자매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홍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인정할게.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향이가 놀랐습니다. 언니. 홍이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홍이가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기억 안 나? 우리가 함께 계획했잖아. 향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를 죽이자고 한 적 없어요. 홍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누가 독약을 구해왔지? 누가 부엌 아주머니를 다른 곳으로 불러냈지? 향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이가 계속했습니다. 우리 둘 다 공범이야, 향아.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홍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옥분이야. 아버지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49제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석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옥분 아씨, 이제 혼례를 올립시다. 하지만 상중인데 석주가 옥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기다리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지금 올립시다. 옥분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10월 보름. 그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홍이와 향이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만 혼자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석주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옥분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옥분이에게 물었습니다. 옥분 아씨, 혹시 위험을 느끼십니까? 위험이요? 석주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아씨를 해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집니다. 옥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아씨, 석준왕군, 저에게는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저주처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분이가 석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낭군도 아시잖아요. 저와 혼인하면 안 된다는 걸. 석주가 옥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씨와 함께 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옥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석준왕군. 하지만 옥분이가 석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낭군은 살아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무슨 소리를? 약속해 주세요. 석주가 옥분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도망쳤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옥분이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언니. 향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향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옥분아, 이거 마셔. 뭔데요? 향이가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에 마시는 약술이야. 내일 아프지 않게 해준대. 옥분이가 술잔을 받았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향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향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많이 마셔. 다 마셔야 효과가 있어. 옥분이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입에 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시지 마. 홍이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옥분이의 손에서 술잔을 쳤습니다. 술잔이 깨졌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홍이가 향이를 쳐다봤습니다. 향아, 내가 뭘 한 거야? 향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그 술에 독을 탔지. 향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분이가 두 언니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언니들, 무슨 일이에요? 홍이가 옥분이를 돌아봤습니다. 옥분아, 미안해. 우리가 너를. 홍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향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도 함께 했잖아요. 왜 이제 와서? 홍이가 향이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정신을 차렸어. 우리가 뭘 하려는지. 향이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를 죽인 후에? 옥분이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를? 홍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옥분아. 우리가 아버지를 죽였어. 옥분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홍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때문이야.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려 했어. 향이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질투했어. 내가 모든 걸 가지는 게 싫었어. 옥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 이제 알아. 그래서 더 미안해. 홍이가 옥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어릴 때부터 때리고 굶기고 괴롭히고. 향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옥분아. 정말 미안해. 세 자매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미움과 질투,
그리고 슬픔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홍희가 일어났습니다. 옥분아, 내일 홀레 올려. 석주 난군과 행복하게 살아. 하지만 언니들은 홍희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죗값을 치러야지. 향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두 언니가 방을 나갔습니다. 옥분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옥분이는 깨진 술잔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술을 봤습니다. 그 안에 검은 가루가 보였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옥분이가 그 독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이 자백하면 잡혀갈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옥분이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옥분이는 결심했습니다. 깨진 술잔 조각으로 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언니들을 용서합니다. 제가 대신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약재가 든 항아리를 뒤졌습니다. 독약을 찾았습니다.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주의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석주 난군, 미안해요. 저는 난군과 함께할 수 없어요. 저주가 진짜니까요. 옥분이가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석주 난군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미안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함께하겠다고 하면서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난군도 죽는다는 걸. 저주는 진짜였어요. 제 언니들도 아버지도 그리고 곧 난군도. 그래서 제가 먼저 끊을게요. 이 저주를. 난군 행복하세요. 저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랑합니다. 옥분. 편지를 접었습니다. 석주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독약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석주의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석주가 잠든 후에 조용히 떠나겠다고 옥분이는 독약병을 품에 넣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혼례 날이었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옥분이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하얀 비단에 붉은 수가 놓인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주도 준비됐습니다. 사모간대를 입었습니다. 빌린 옷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상중이라 초대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홍희와 향이도 참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혼례가 진행됐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술을 나눴습니다. 옥분이가 혼례주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석주가 옥분이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분이는 느꼈습니다. 술맛이 이상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분이가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술에 독을 탔을까? 홍희와 향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옥분이가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이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가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옥분이는 걸으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신방에 도착했습니다.
석주가 옥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씨, 괜찮으시오? 옥분이가 석주를 밀쳤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문을 잠갔습니다. 석주를 밖에 두고 석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 아씨, 문을 여시오. 하지만 옥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독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입에서 검은 피가 나왔습니다. 옥분이는 알았습니다.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저주. 그리고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석주에게 쓴 편지를 문틈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이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석주 낭군, 사랑해요.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밖에서 석주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분 아씨, 제발 문을 여시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불안했습니다.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청마루가 두꺼웠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산으로 가기로, 도끼를 가져와 문을 부수기로 산으로 달렸습니다. 오두막에서 도끼를 가져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거대한 놈이었습니다. 멧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석주는 도끼로 막았습니다. 싸웠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멧돼지의 피가 석주의 옷에 묻었습니다. 멧돼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달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댁에 도착했을 때 하인이 신방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들렸습니다. 석주가 달려갔습니다. 방안을 봤습니다. 옥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석주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아에서 석주는 포승줄에 묶인 채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시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옥분 아씨를 사랑했습니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소. 당신 몸의 피, 혼자 있었던 시간. 그건 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소. 관리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옥분이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게 뭐요? 옥분 아씨가 쓴 편지요. 신방에서 발견했소. 석주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 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오?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분 아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왜요? 저를 지키려고요. 저주를 끊으려고. 관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 독살로 확인됐소. 혼례주에 독이 들어 있었고 석주가 생각했습니다. 옥분 아씨가 독을 준비했다면 자신이 혼례주에 탔을까? 아니면 석주가 관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탔습니다. 옥분 아씨가 아니라 그럼 누가?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옥분 아씨를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구요? 석주가 침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홍이와 향이. 두 사람은 옥분이를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화해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관리가 나가봤습니다. 포졸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관리님, 향 아씨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향 아씨가 자신이 혼례주에 독을 탔다고. 관리가 신문실로 돌아왔습니다. 석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범인이 잡혔소? 향 아씨요. 석주가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지금 조사 중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향이가 왜? 얼마 후 관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관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향 아씨가 돌아가셨소? 뭐라고요? 독을 먹었소? 자백한 직후에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왜 스스로? 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유서를 남겼소. 유서에 뭐라고? 관리가 유서를 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옥분이를 죽였습니다. 석주 낭군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세요. 석주가 주저앉았습니다. 관리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종결됐소. 당신은 석방되오.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석주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석주가 관할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홍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주 낭군, 홍아씨, 홍이가 다가왔습니다. 제 동생이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홍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는 범인이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요. 그럼 누굽니까? 홍이가 석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예요. 석주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홍아씨, 무슨 소리를? 홍이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혼례주에 독을 탔어요. 옥분이를 죽이려고. 왜요? 왜 그런 짓을? 홍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질투 때문이에요. 당신을 사랑했으니까요.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소. 홍이가 소매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독약이 남아있어요. 관리가 나왔습니다. 병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부자독이요. 홍이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혼례 당일 아침 부엌에 갔어요. 혼례주를 준비하는 하인을 다른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술에 독을 탔어요. 왜 하필 혼례 당일에? 홍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아플 때 죽이고 싶었어요. 행복의 절정에서. 석주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소? 옥분 아씨는 당신의 동생이 아니오. 홍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어요. 관리가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홍 아씨를 체포하라.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홍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물어봐야 할 게 있소. 석주가 홍이를 바라봤습니다. 김대감의 죽음도 홍 아씨가? 홍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도 제가 죽였어요. 왜요? 유원장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옥분이에게 주려 했어요. 그래서 독살했단 말이오? 네. 석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향 아씨는? 홍이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향이는 공범이었어요.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후회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군요. 홍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이는 제 대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저를 지키려고. 홍이가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석주 낭군, 저를 용서하세요. 저는 괴물이었어요. 석주가 홍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옥분 아씨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홍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저도 곧 옥분이에게 갈 거예요. 무슨 소리요? 홍이가 소매에서 또 다른 병을 꺼냈습니다. 독약이었습니다. 저도 향이처럼 죗값을 치를 거예요. 홍이가 병을 열었습니다. 입에 가져갔습니다. 석주가 달려들었습니다. 병을 쳤습니다.
독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됩니다.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오. 홍이가 석주를 밀쳤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죽였어요. 동생과 아버지를. 법의 심판을 받으시오. 제대로. 홍이가 비웃었습니다. 법이 뭘 해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지만 석주가 홍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살아서 속죄하십시오. 죽는 건 도망치는 겁니다. 홍이가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뭔가 다른 빛이 돌았습니다. 살아서 속죄? 관리가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일단 관하로 가시오.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오. 홍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승줄이 채워졌습니다. 끌려가기 전 홍이가 석주를 돌아봤습니다. 석준왕군,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무엇입니까? 홍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분이가 남긴 게 있어요. 당신을 위한. 뭡니까? 홍이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석주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옥분이의 일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쓴 편지들. 석주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공책 하나와 편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홍이가 말했습니다. 옥분이는 매일 당신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석주가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옥분이의 필체였습니다. 석주 낭군께 오늘도 당신을 봤어요. 멀리서. 당신은 저를 보지 못했죠. 괜찮아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요. 석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홍이가 계속했습니다. 옥분이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이가 끌려갔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자를 안고 김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옥분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옥분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석주가 방 안에 앉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일기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석주 낭군을 처음 만난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석주는 밤새 일기를 읽었습니다. 옥분이의 마음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일기에는 옥분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이 혼례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합니다. 단 하루라도 석주 낭군의 아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석주가 일기를 덮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후 석주는 편지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마다 옥분이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줍지만 진실한 사랑이.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혼례 전날 밤에 쓴 편지였습니다. 석주 낭군,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당신과 함께한 1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석주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밖에서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이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살기로. 옥분이를 위해. 그녀가 바랐던 대로 살기로.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일기와 편지를 챙겼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옥분이의 혼례복이었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석주가 혼례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석주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석주 난군께 드리려던 선물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받아주세요. 석주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석주가 놀이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옥분 아씨, 고맙습니다. 석주가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분이의 무덤에 들렀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옥분 아씨, 저는 이제 떠납니다. 하지만 아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석주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석주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홀로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버려진 암자였습니다.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매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암자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승려 하나였습니다. 노승이었습니다. 시주하러 왔습니다. 석주가 절을 했습니다. 스님, 제게는 드릴 게 없습니다. 노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주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시주가 되지요. 두 사람은 차를 나눴습니다. 노승이 물었습니다. 왜 이곳에 혼자 계십니까?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석주가 옥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노승이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픈 이야기로군요. 석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승이 설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으로 저주를 끊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하지만 그녀는 죽었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당신 안에. 석주가 노승을 바라봤습니다. 노승이 계속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란 것은 당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입니다. 석주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노승이 석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여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행복하십시오. 그게 그 여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석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승이 떠났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옥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날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석주 난군, 옥분 아씨. 옥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진짜 모습이에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옥분이가 석주에게 다가왔습니다. 난군,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만 옥분이가 석주의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난군을 만나서, 사랑받아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옥분이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군, 약속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석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옥분이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난군,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옥분 아씨. 그때는 평범하게 태어나서 함께 늙어가요. 꼭 그럴 겁니다. 옥분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석주가 깼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눈물이었습니다. 석주는 결심했습니다. 살기로. 옥분이가 바란 대로. 다음 날부터 석주는 달라졌습니다. 암자를 고쳤습니다. 텃밭을 일궜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무를 해주고 집을 고쳐주고 사람들이 석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선한 나무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주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옥분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석주가 암자 밖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내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석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옥분 아씨, 보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를 보고 싶으십니까? 석주가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가도 될까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여인이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석주가 차를 대접했습니다. 여인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옥분이의 놀이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입니다. 소중한 사람? 석주가 옥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이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픈 이야기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인이 석주를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을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원히 사랑할 겁니다.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네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이 떠났습니다. 석주가 배웅했습니다. 여인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석주가 대답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만나겠지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꿈을 꿨습니다. 옥분이가 나타났습니다. 석주 낭군, 어떠셨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옥분이가 웃었습니다. 오늘 온 손님이요. 석주가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 여인이. 옥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다음 생으로.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낭군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노인입니다. 옥분이가 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 생에서 낭군이 먼저 가시면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요. 꼭 그럴 겁니까? 약속해요. 석주가 옥분이를 안았습니다. 꿈에서 깼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석주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음 생을 위해. 그리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주가 암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석주를 묻었습니다. 옥분이 무덤 곁에 두 무덤 위에 나무 두 그루가 자랐습니다. 나란히 가지가 서로 엉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사랑나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딸과 나무꾼의 비극적이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저주받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던 영혼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사랑은 때로 저주처럼 아프지만 동시에 축복처럼 아름답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옥분이와 석주, 두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다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생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서로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웃으며 이번에는 저주도 슬픔도 이별도 없이 영원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아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